아 진짜 안경 벗으세요. 왜 내 안경으로? 네 좋아요. 벗어야지 예쁘게 나오죠. 이우성의 6월 친구는 나의 용기를 쓴 이우성 작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와 자기소개해주세요. 민망하다. 그쵸. 나 네. 이거 진짜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시인 이우성이고요. 난다 출판사에서 시적절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6월을 맡아서 6월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친구는 나의 용기입니다. 아니 요즘 출판사에서 이런 시리즈 많잖아요. 네. 막 시적들이나 막 아무튼 시리즈 네네. 이런 시리즈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리즈 좋아해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이우성이라고 하면 이우성의 세계관과 개인기로만 이 책 하나를 끌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시대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책은 공동 저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명이 함께 만드는 거죠. 편집자, 기획자, 그 다음에 뭐 저자, 디자이너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리즈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저자들, 제 앞에 저자, 뒤에 저자 모든 저자들이 다 영향을 주고받고 이 디자이너들이나 편집자들 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게 좀 더 동시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아 저는 이제 시리즈 뭐 위픽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네. 너무 짧아가지고 네. 너무 빨리 끝나니까 아쉽고 아, 그리고 그런 시리즈에 만약에 내가 작가인데 간택 못 받으면 네. 부럽잖아요. 아 부럽죠. 저도 사실 시리즈에 간택 못 받아서 자존심 상한 적도 많거든요. 딱 봐도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약간 나는 화도 나더라고. 그 말해주면 안 돼요. 아 그건 못 말하죠. 내가 안 나와도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선후배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빠져있고 엉뚱한 애들이 들어가 있어. 그때 나 자존심 상하죠. 왜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요즘에 그게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뭐가 시대정신이에요? 뭘 모르고 만드는 게 시대정신이에요? 네. 기세로 만드는 거. 기세로 만드는 거. 기세로 아. 만들고 기세로 사는 거.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그리고 뭔가 엄청 장인이어도 유튜브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살면 묻히고 맞아. 지가 소리 내는 사람들이 맞아. 짱 먹는 게 요즘 시대 정신. 근데 우리 업계도 그렇잖아요. 한 1, 2년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자기가 전문가다 뭐 이렇게 해갖고 진짜가 있거든 사실 업계마다. 맞아. 근데 그거를 사실 그 진짜들 되게 조용하거든요. 저처럼 어중간한 애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지 실제로 진짜들은 진짜 조용한 데서 진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전문 분야 진짜는 누구예요? 아 그거는 내가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없고 알겠어요. 저도 그래도 좀 뭐 진짜는 아니어도 제이 뭐 이렇게 지읒자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뭐 에디터에? 당연하죠. 아 그렇지 않아요? 음. 왜 응만해요? 뒤에 부연 없어요? 네. 뭐 내만 있어. 맞아요. 그러면 이우성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친구로서. 이유성님은 뒤를 보지 않고 솔직한 사람? 뒤가 뭐예요? 그냥 앞으로 펼쳐질 뒤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그래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요?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업적은 잘 몰라요. GQ, 아레나, 데이지드 앤 컨퓨즈드 이런 유명한 글로벌 매거진에서 에디터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좋은 글을 쓴 사람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명성이 높은 사람을 인터뷰한 걸로 따지면 뭐 G드래곤 인터뷰 해보셨어요? 아니요. 난 했잖아. 장원영 뭐 이런 사람 인터뷰 해보셨어요? 뭐 난 했잖아. 뭐 당대 슈퍼스타들 다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좋은 기획 기사도 많이 쓰고 뭐 한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아요? 그럼 슈퍼스타들 인터뷰하면 어때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재미는 없는 얘기지만 해주세요. 저는 슈퍼스타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는 그냥 일반인 인터뷰 좋아하는데 네. 왜냐하면 슈퍼스타는 그냥 그 사람이 뭐 한 게 다 있잖아요. 일단은 그걸 다 찾아보는 게 힘들고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엄청 대단한 줄 알고 막 감언이설해서 인터뷰했는데 막상 그 대화에서 좀 좋은 게 안 나오면 그 결과물을 보여주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걸 못 끄집어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유명인이니까 인터뷰할 때 막 조심스럽고 막 비밀 얘기 다 해달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약간 유명인 인터뷰 트라우마 있는데 어떠세요? 아니 그 트라우마 너무나 이해하고 사실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긴장도 되고 네. 그다음에 워낙에 또
이게 또 귀한 몸이잖아 그들은. 그러다 그쵸. 보니까 내가 막 함부로 툭툭 들어가기도 어렵고. 맞아 맞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독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음. 그의 진심을 끌어내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함부로는 못 들어가지만 어찌됐건 들어는 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 미세한 간극을 조절하면서 대화를 끄집어내는 게 되게 뭐 생각보다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제가 뭐 방금 예를 들은 뭐 지드래곤이나 장원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건 확실히 느꼈어요. 아 괜히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거 되게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 아우라가 제가 장원현 씨랑 그 메이크업실 조그만 데서 한 평 반 정도 되는 데서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둘이 앉아있는데 뭔가 기운 같은 게 엄청나게 저를 막 압박하는 느낌이 받았어요. 근데 그 압박하는 느낌이 약간 황홀함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황홀. 사람을 그냥 사로잡는 그냥 매력이 있대. 약간 좀 마성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내가 그냥 약간 해봐 쭉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아니 나도 인터뷰 하루 이틀 해. 나 그 일만 20년 한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괜히 탑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장원영 씨 보고 너무 느꼈어요. GD는요? 무서웠어요. 어떻게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이 사람은 천재적인 그 뮤지션이기도 하면서 천재적인 비즈니스맨이면서 천재적인 일종의 그 뭐랄까 이 거래하는 사람 같은 느낌. 왜요? 대화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할 말과 안 할 말에 대한 그 간극이 너무 명확한 거야. 딱 여기까지. 근데 상대방이 조금 더 요구할 때도 딱 이만큼만 더 라는 게 계산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에 습득된 어떤 이 체득된 어떤 그 능력이겠죠. 그거를 딱딱 줄 거 주고 그럼 그 안에서 나는 조금 더 끄집어낼 거를 어떻게 되든 좀 더 끄집어내고 그 앞에서 매니지먼트 관계자가 거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끊으면서 다시 가고 이 주고받는 이게 고수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죠. 그리고 저는 GD를 보고 느낀 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하고 왔어. 왜냐면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이야. 근데 그 사람은 훨씬 큰 세계를 갖고 있어. 이거 내가 가늠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 다 적을 수가 없어. GD 같은 사람. 근데 뭐 오늘 내 얘기하러 온 거 아니냐 니네? 아무튼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GD는. 그러면 여기는 친구를 인터뷰했나요? 네 그렇죠. 책 보셨잖아요. 네. 근데 친구를 인터뷰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네. 평소의 생각들을 담은 거 아니에요? 다 그쵸, 인터뷰라기보다?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짧아서 좋던데요? 아니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했으면 지루할 뻔했던 얘기도 짧아서 근데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근데 약간 네. 더 알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치. 예쁘게 쓴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네. 사람의 맞아. 이제 믹스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봐. 24시간 안에서 잠자는 시간도 있고 밖에 나와서 산책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섬광 같은 순간이 있잖아. 나는 한 인간에 대해서 그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누추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누추함을 얼마나 누추함. 많이 알겠어. 그걸 내가 새삼 얘기해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필요도 없어. 그냥 그가 가진 아름다운 순간이 나한테 중요했던 거예요. 좀 납득이 되세요? 근데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우정을 깊게 보면 좀 구린 면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지금 이 말이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린 면과 친구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갖는다는 게 저는 그런 감정 가져본 적이 없어요. 충격가 실제로 되세요. 있으세요? 내가 너무 쓰레기네. 아니에요. 저희 같은 쓰레기예요. 이거 그냥 솔직한 건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완전 보통 사람은 아니야 사실.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고 주변에서 저도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안 좋은 점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되게 좋은 점만 보는 것 같이. 왜 그래요? 그 부분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다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 혹시 그 부분은 어렴풋하게 느끼지만 굳이 그거를 극대화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건가? 여기 요 정도는 요만큼 좋은 면이 있으니까 상쇄가 되지 뭐.
그게. 아, 재밌는데 더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처음 만난 사람 좋아해요. 왜냐면 처음 만나면 왜? 상냥하게 대하고 좋은 면, 저도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좀 깊이 알면 막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나 저 상처받아서 이렇게 말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속에 계속 쌓여요. 그래서 그런 게 안 쌓인 처음 관계를 좀 좋아하는데 이게 좀 나의 문제인가 싶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 책을 보니까 오래된 친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해요. 여기 나와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한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어떤 면에서는 악명이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악명을 내가 뭐 모르겠어. 당연히 알지. 근데 내가 그 사람과의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기쁨의 순간들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생각해보면 뭐 없지는 않겠지만 힘든 건 힘든 거고 그 사람 나 괴롭힌 건 괴롭힌 거고 어찌됐건 그 사람 나한테 기쁨의 순간을 줬잖아. 그럼 나에게 행복을 준 사람인 거야. 나한텐 이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 아름답다. 눈물 날 진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친구는 나의 용기가 된 거죠. 그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다. 상처도 줬잖아요. 상처를 주는 친구도 있고 슬픔을 주는 친구도 있고 기쁨을 주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가 어떤 때는 기쁨과 상처를 동시에 주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흘려보내고 하는 게 또 일종의 과정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네. 이분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왜 나는 없냐, 왜 아유, 쟤는 있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좋았어요. 어떤 거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건 폭력적인 일이 되었다. 마음을 전하지 않는 건 우리 시대의 작은 규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전하지 않는 게 우리 시대의 어떤 미풍양속 같은 느낌인데,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야. 왜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 갖고 있으면 고맙다고 말해야 되고. 그러면 이 책에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챕터는 뭐예요? 6월 2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엄마에 관해서 6월 2일에 썼고 제일 마지막 장엔 제가 책 끝부분에 아빠에 관해서 썼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에 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좋은 거죠. 부모에게도 제가 배우고 받은 것들에 관해서 기록한 거니까. 읽어주세요. 아빠. 이거는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무슨 애예요. 아빠는 4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그날 이후 몸의 왼쪽을 사용하지 못한다. 쓰러지기 전에 아빠는 내 아빠였다. 그 후엔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같이 산책을 하고 목욕도 한다. 평생 아빠와 나눈 이야기보다 지난 4년 동안 나눈 이야기가 훨씬 많다. 아빠는 존재만으로 나에게 위로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아빠에게 바라는 건 그냥 내 옆에 오래 있는 것. 오래오래. 종종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한다. 이 책의 원고들을 쓰면서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정한 위로인. 친구들이 나에게 그렇듯이. 아빠도 또 이제 저의 친구가 되었죠. 아빠는 지금 아프시나요? 아프다는 게 뭘까요? 그냥 정상적이셨을 때보다 걷는 것도 둔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이제 훨씬 둔하고 걷는 것도 힘드니까. 근데 지금 당장 아빠가 아프냐라고 물어보면 아빠가 통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할 수 없는 걸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프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럼 아픈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요즘 좀 많아요. 너무 재밌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네. 시의 신에 네, 관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좀
독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시인이고요. 데뷔하고 한 6개월 동안 저도 주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해 데뷔한 사람 중에 제일 좋은 포지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생겨서? 뭐 외모도 크게 한몫했겠죠. 그 다음에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2달인가 3달 지나고 문학과 지성사랑 계약했으니까 그래도 좀 주목받는 시인이었는데요. 그게 1년을 못 갔어요. 저의 모든 주목은 그 다음에 등장하기 시작한 정말 혜성과 같은 엄청나게 훌륭한 시인들이 제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제 위에 선배님들도 훌륭한 시인들이 너무 많으신데 고수들이 진짜 많았고 지금도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좋은 시를 쓰고 있고 저는 그 친구들만큼 시를 잘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스스로 나한테서 이제 시의 신이 떠나갔구나. 작가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시의 신이 찾아왔어, 시의 신이 떠났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에게서 시의 신이 떠났구나. 그럼 시의 신이 떠난 다음에도 내가 시를 사랑한다면 시를 계속 써야 되는데 난 그럼 시를 어떻게 써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의 신에 관한 이 등장하는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 네. 하고 나서 나온 사람들 좀 말해주세요. 뭐 실명을 거론하면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데 아니 그 리스펙이니까. 네. 리스펙이니까. 그냥 너무나 훌륭한 시인으로서 사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등단했던 사람 중에 황인찬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제가 인찬이 엄청난 팬이에요. 그러니까 인찬이 기본적으로 황인찬 시를 너무 좋아하고 여기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찬이 시에 대해서 약간 질투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몇 쪽이에요? 29페이지에 있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 아니 이게 너무 좋아요. 시의 신이 떠나고 두 번째로 쓴 시. 이 시는 시간이 오래 흘러 내가 죽는 장면으로 끝난다. 인찬이 시를 읽다 시집을 덮었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는 거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있는데 혼자 심하게 늙는 기분이 들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꽃 지고 새순이 가지마다 돋아났고 나무가 뽑혀 날아갈 것 같았다. 새순은 태양을 봅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나무는 날고 싶고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중얼거렸다. 들을 사람도 없는데 두꺼운 패딩을 입은 한 사람은 소리쳤다. 악마가 세상에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어떤 시는 어이없을 만큼 아름답고 오늘의 빛은 낮이 영원할 것처럼 쏟아지는데 악마라니 고작 악마 따위 있으면 어쩌라고. 아니야, 악마가 있으면 좋겠다. 영혼을 팔면 나도 저런 문장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런 거래의 말로는 비극이던데 지금도 천국에서 살진 않잖아. 좋은 시나 원 없이 쓰면 좋겠다. 그럼 돈도 벌고 아니 돈은 못 벌고 어떤 소설가가 노벨상을 탔다는데 너는 시인이라 그런 거 못 봤냐고 말하는 아빠에게 이 시를 제가 썼습니다. 큰 소리 한번 칠 텐데 아빠는 모를 것이다. 아빠는 시가 어렵다고 하셨다. 이거 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도 아빠를 즐겁게 해주는 게 어렵다니 뭐 이런 쓸데없는 악마가 있나. 그래서 이 시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장면으로 끝날 뻔했으나 멍청한 시인의 한숨이 이어지고 그에게 자존심이 있어서 여기 한 줄을 더 남겨둔다. 그래도 영혼을 팔지는 않았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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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네, 쉽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진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너무 막 좋은 시를 쓰고 싶어요.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어떤 분이 여름에 패딩을 입고 막 악마가 나타났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악마가 정말로 나타났으면 내가 가서 영혼을 팔려고 하는데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도 이게 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치. 그런 시를 쓴 거였죠. 그러면 악마에게 네. 영혼을 팔아서 얻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돈? 진짜 명예? 뜬금없다. 사랑? 진짜 뜬금없다. 결혼? 저는 뭐 악마에게 영혼 팔아서 얻고 싶은 건 뭐 얻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얻고 싶으세요? 체력? 갱년기가 오지 않는 사람이랑. 저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돈에 대한 생각도 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 이것저것 뭐 체력적인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 건강도. 근데 저는 진짜 아름다운 문장을 쓰고 싶어요. 진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자체로 너무나 그냥 태양 같은 문장을 쓰고 싶어. 그런 게 있다면 누가 딱 봐도 그냥 너무 태양 같은 문장인 거야. 그래서 눈이 멀은 사람도 눈이 떠지고 마음이 혼탁한 사람도 마음이 정화되고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도 다시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문장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런 문장이 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장을 한번 쓰면
뭐 자연스럽게 부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올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작가니까 그 문장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요. 그런 문장을 하나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 없겠죠? 아니면 본인이 느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런 거는 없겠지만 제가 이 시를,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는 그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는 내가 그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재능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순간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재주는 또 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 6월에 관한 이 30개의 이야기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서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정도는 제 재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본 거예요. 네, 그 정도.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민망하다. 무슨 뭐 책 하나 써놓고 무슨 뭐 내가 뭐 또 한강 선배님처럼 노벨상을 탄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열심히 팔아야죠. 이게 뭐 판매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진심으로 작가들은 모든 책을 쓸 때 정말 다 진심으로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써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언어로 나의 문학적 세계를, 나의 에세이적 언어 세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진심을 가지고 써요. 저에겐 그 진심은 없었어요. 나에게 진심은 뭐냐면, 내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가능한 내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좋은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여기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내가 중요했던 거지. 내가 내 글을 얼마나 잘 쓰냐면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럼 왜 빛나는 사람들 왜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여기에 효진 실장님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효진 실장님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 책을 효진 실장님이 본인이 돈을 내고 사서 볼 때, 나도 용기가 생긴다. 나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좀 희망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도 제가 작가의 말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희망이라는 그 진부한 믿음이 가슴에 가득 차서 하늘을 날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좀 썼어요. 네. 저 용기 받았어요. 그러세요? 전 서문에서 용기 받았는데. 저는 최동찬 대표님 그래서 용기를 얻었고. 왜요? 얘기해도 돼? 네네. 최동찬 대표님은 세련된 느낌의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분 아시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한 번도 그분을 세련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련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되게 세련됐죠. 지금은 세련돼진 거예요. 사람은 세련되지 않은 사람은 세련돼질 수 없다고 믿어왔었는데 그분은 세련의 진화의 과정을 몸소 실천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한 용기를 저는 패션 센스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그거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센스는 어느 정도는 긴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체득하는데. 근데 이분은 본인이 옷을 너무 사랑해서 옷 브랜드를 만들면서 정말 그분이 그거를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나 좋아하니까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되게 세련된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진짜 세련됐어요. 그가 옷을 입는 방식, 그가 사고하는 방식, 그의 언어,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투박한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세련된 청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장한 걸 보았다는 거예요. 나도 노력하면 세련돼질 수 있다. 용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련됨이 뭐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최동찬이라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성장하고 싶어서 그 나이에도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자꾸 생각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존중감을 표현한 거죠. 그럼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전 옆에서 계속 내 눈으로 계속 지켜봤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막 누군가의 성장을 봐도 우리가 그냥 뭐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그냥 뭐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 수 있지, 그 사람이 막 공부하고 어떤 추구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관심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저랑 그분은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그분은 근데 항상 뭔가 배우려고 해요. 그 사람은 항상.
이미 그 사람은 솔직히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미 큰 부를 거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 많으면 나도 돈 벌고 나서 여유 생기면 뭐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맞아. 실제로 돈을 번 부자들을 보면 이렇게 뭐 돈 많다고 뭔가를 하지 않아. 맞아. 돈 많아지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 뭔가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거 안 해.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사업을 더 하려고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생각보다 글로 안 가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근데 그는 정말로 그거를 실현하려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아니에요?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돈을 벌면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되게 이거는 한국 부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저렴한 사고방식인데 돈을 벌면 자기가 이미 멋지다고 생각해. 맞아. 나는 그거 성공했어. 맞아. 그거 맞는 거. 그래서 굉장히 오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돼요. 뭐 도태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잘나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 구조 안에서. 근데 돈을 벌고도 자기 스스로 좀 더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이우성 작가님의 추구미는 뭐예요? 나의 추구미? 이우성 작가님은 뭘 향해 달리고 있어요? 나 이거 좀 어려운 게 전 이미 다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루고 싶은 사업도 꿈도 하고? 이뤘고 나 꿈은 뭔데요? 저는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29 겨울에 그 꿈을 이뤘고 매거진 에디터가 된 다음엔 GQ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도 20대 후반에 GQ에 들어가서 그 꿈을 이뤘고 그 다음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책을 내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도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기서 시집이 2권이나 나온 사람으로서 그냥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직업적으로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도 다 했고 돈을 못 번 거 말고는 꿈을 다 이뤘죠. 그래서 추구미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해요. 이 다음에 돈 벌면 뭐 할 거야? 이 다음에 나이 많으면 뭐 할 거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말했어요. 그거 왜 이 다음에 지금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럼 지금 당장 뭐 시골 가서 살아? 왜 못 하는데? 지금 당장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 도시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일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라는 말을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우성님의 목표는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낳으면 제가 직접 육아를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에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돈 되게 많이 모았어? 돈 되게 많이 벌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육아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뭔가 할 것 같은 거죠. 그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육아를 하면서도 돈을 조금 더 생활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고민인 거지 그거를 나중에 하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 채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럼 소개팅이나 이렇게 열심히 여성을 찾고 있나요? 비교적 그렇다고 봐야죠. 비교적 그렇다고 봐야죠. 네. 좋다. 네. 근데 예를 들면 네. 뭔가 예를 들면 시인이 됐는데 너무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지 않나요?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고 최근에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질투 날만한 사람들이 내 시기에 혹은 내 위에 아래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처음엔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들과 함께 시인인 거에 대해서 기뻐한다. 힘들어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좋은 시를 쓰고 이렇게 멋있는 시를 쓰는 시인이 나의 동기고 나의 선배고 나의 후배라는 거에 너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나는 지금 그렇게 못 쓰지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가 예를 들면 준이가 예를 들면 박준이 예를 들면 황인찬이
이런 사람이 그런 시를 쓴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나도 좋잖아. 내 친구야 걔도. 그게 너무 좋았고 그 시를 보면서 용기를 얻죠. 나도 조금 더 써보자. 내가 기회가 지어진. 물론 지금은 청탁도 안 들어와요. 시인은 청탁이 들어와야 뭐 발표를 하는데 이제 청탁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써보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그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도 안 했겠죠. 저도 그냥. 근데 뭔가 좋은 걸 보면 네. 아,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좌절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용기를 가져요? 전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다르니까 그럼 나는 나의 언어를 조금 더 고민해보자. 나의 언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죠. 준이 다르고 인찬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 효인이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르니까 그들의 세계 안에서 나는 내가 어떤 언어를 갖고 있을까 고민하는 게 내 일인 거죠. 그 서효인 편집자님이 자기는 왜 여기 없냐고 하던데. 사실은 효인이에 대한 이야기는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한 챕터 더 썼으면 효인이에 대한 얘기 썼을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어떤 이야기요? 효인이는 효인이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효인이를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시인이다, 큰 시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효인이는 큰 문학상을 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효인이는 큰 시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릴 때라는 거 한 15년 전부터 효인이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왜냐면 효인이는 고생을 많이 했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좋은 시를 쓰는 좋은 작가가 됐고 좋은 책을 만드는 좋은 출판사의 대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의 성장과 그의 성공이 누구보다 저에겐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좀 쓰고 싶었지만 제가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뭐 그 친구를 지지하고 응원하죠. 뭐 맨날 연락한 사이도 아니고 어쩌다 연락한 사이인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는 그런 훌륭한 시인이고 이 글에 있는 분들이 제 책을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서효인 시인의 시집도 한번 보시면 대시인은 이런 시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서효인 시인이 또 아논이라는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옆에 계신 그 정성훈 작가님의 책도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그 책도 한번 보시면 또 굉장히 훌륭한 또 이렇게 선생님 제 책 안 받으셨잖아요. 저는 이분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네. 궁금한 건 다시 진짜 재밌어요. 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표지도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이 작가님 보면 제가 작가님한테 이 영상을 같이 찍자고 부탁을 드린 것도 이분이 워낙 또 재밌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인드로 책을 쓰셨으면 제가 범상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앞으로도 읽을 계획은 없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아니 읽어야 진짜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읽으셔야죠.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재미가 아니야. 감동, 눈물 철철, 연탄길이에요. 진짜. 연탄길. 진짜? 네. 눈물 철철이에요. 당장 구입하겠습니다. 예.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 네. 책을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나요? 용기를 잃어붙인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봐.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어릴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45, 46이잖아요. 네. 살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가끔은 되게 공허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허하다는 건 그 말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작곡 공부를 해. 근데 그 친구가 좋은 뮤지션이 안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잘 안 된 거야? 나는 그게 잘 안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 그 꿈을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그 꿈 속에서 살았잖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뮤지션으로 성공해야만 그가 성공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책에도 지금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둘이나 여기 있는데 그럼 그 친구의 꿈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언젠가 그 꿈을 못 이루더라도 난 이 시간이 그들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저는 응원을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훌륭하다. 근데 이분 너무 웃긴데 너무 오늘 많은 역할을 못했는데요. 어떡하죠? 너무 괜찮아요. 너무 맛있겠어요. 안 괜찮으시구나. 네, 제가 안 괜찮아요. 어떡하지?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실장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먼저요? 아니 제가 할게요. 사세요. 뭐라는 거야. 저는 사실 책을 많이 팔고 싶거든요.
이걸 통해서 제가 부를 얻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사실 진짜 없어요. 저는 요즘 출판사들이 다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책이 좀 팔려서 출판사가 좀 소고기도 사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인터뷰를 해달라고 이우성 작가님이 의뢰를 했는데 이거 하면 제가 릴리스 몇 개 만들면 40만 원 주시기로 했는데 40만 원어치보다 더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솔직하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40 이상 팔기. 하나, 아자! 둘, 셋. 아자! 친구는 나의 용기 해보자. 시작. 친구는 나의 용기. 예! 예!